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끝번호 417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 기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지난해 6월에 이 편한 세상 성림 노브를 청약해서 당첨됐습니다. 청약이 당첨된 직후에 기존 2주택 중에 1주택을 매도했고요. 자, 그런데 분양권 입주할 때 3주택에 해당돼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산시 동문동의 서산현진 에버빌과 또 청약 당첨된 아파트 중에서 어느 것을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기, 이 취득세 중과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또 현재 서산현진 에버빌과 이편한 세상 두 아파트의 전망을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세금에 대한 부분부터 체크를 할까요? 거꾸로 가겠습니다. 전망부터 갈까요? 자, 취득세의 중과세.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 시점, 기준점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거는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시청자분께서는 중과세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기본 세율로 가시면 된다. 네.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럼 먼저 두 아파트 중에 지금 기존 거주하고 있는 동문동 서산 현진 에버빌 아파트 그리고 지금 성림동에 있는 분양받은 아파트 어디를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입지 가치에 대한 측면과 두 번째는 세금의 어떤 전략, 혜택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봤을 때는 세금 전략, 두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입지 가치를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거주를 분양권 아파트로 입주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동문동 서산 현진 에버빌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아파트가 2006년도 17년차 아파트고요. 지금 34평이 2억대 아파트, 평당 지금 630만 원 정도, 700만 원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자, 분양권을 좀 볼 텐데요. 분양권 아파트를 보시면 이 편한 세상 성림 더 노블입니다. 자, 서산 시내권으로 좀 들어와서요. 아까 전에 그 동문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산 지역에서 약간 북쪽에 있었고요. 성림동 같은 경우에는 서산 지역 전체를 봤을 때는 좀 아래쪽 중간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분양권 가격대가 1,100만 원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일단은 동문동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고 성림동 이편한 세상 노블 아파트로 이주하시는 게 맞다. 이주하실 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이었을 때 입주 후 2년 이내 1년 전세대 거주 총 본 아파트가 2024년 1월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2025년 12월까지 종전 아파트, 동문동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면은 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항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취득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 있어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양도세에서 분양권은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2020년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 내용은 2020년 710 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본 양도세와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는 기준일이 틀리다.
현재로서는 지금 모두 다 주택수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분양권에 대해서는 요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점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분양권 취득일에 따른 주택수 산정 방법입니다. 710 대책 이전과 그리고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취득한 분양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 세 단계로 기준점을 나눠야 됩니다. 취득세를 따질 때 주택수에. 자, 보시는 대로 기존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중과 여부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은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완공, 준공, 입주 시기에 내가 소유한 주택이 몇 개냐에 따라서 중과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일 당시에 분양권 취득일 당시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개냐에 따라서 분양권의 취득세가 중과 여부가 따져집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돼서 준공 단계에서 취득세가 발생하는데요. 그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가 분양권 취득일 기점으로 중과 여부의 판단 기준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7월 10일 발표 전에는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 3주택까지는 1%, 3%, 4주택 이상 것들은 4%의 종전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7월 11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개정 취득세율,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주택부터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 8%에서 12%까지의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종전 개인 같은 경우에는 3주택까지는 기본세율 1%에서 3%까지입니다. 4주택 이상은 4%고요. 8월 12일 날 법이 시행되면서 조정과 비조정으로 개정이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3주택부터 비조정은 3주택부터 그리고 조정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 8%에서 12%까지 그리고 모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모두 12%의 취득세율로 개정됐다라는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의 해당 사항은 중과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담 내용에서 알았을 때 매수나 매도에 대한 기점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 2021년 6월 달에 취득을 했다라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두 개 A와 B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A인지 B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매도를 했습니다. A라고 치고 A 매도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B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거주 목적의 주택으로서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지금 분양권을 매수를 했고요. 2024년도 4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C 분양권 같은 경우에 2021년도 6월 달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710 대책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향후 준공 시점에서 2024년 4월 시점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개념으로 기본세율 1%에서 3%에 적용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앵커가 잘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제가 한번 응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주택을 C분양권입니다. C분양권을 2021년도 6월이 아니라 9월 달에 매수를 했습니다. 9월입니다. 그리고 C분양권은 서산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 비조정이 아니라 조정 지역입니다. 조정 지역입니다. 당연히 C주택도 조정 지역이라는 가정하에 동일하게 2024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취득세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다 팔아버렸어요. A주택도 매도하고 일시적 주택 이런 게 아니라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다 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C분양권은 2024년 4월 달에 C주택이 되었을 때 중과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중과가 할까요? 중과가 될까요? 와. 자, 많이 바뀐 게 너무 없어요. 헷갈려요. 네. 다 팔았고요. 다 팔았고, 그리고 C분양권이 비조정이 아니라 조정지역 수도권이고요. 네. 그리고 취득일이 6월이 아니라 9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네. 동일한 입주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다 팔고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 네. 이 C분양권이 완공이 돼서 주택으로 입주할 때 취득세율은 중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까? 네. 기본세율입니까? 네. 자, 다 다시. 팔았잖아요. 다 팔았죠. 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2021년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뭐라고 했죠? 주택수에 주택수 포함이 포함된다. 된다. 네. 그리고 중과 판단 기준은 취득 시점이다. 취득 시점이다. 아니, 취득한 후에 팔았으니까 자, 주택수가 취득 시점. 매도는 다 그 이후에 했고 취득할 아. 당시에는 2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보시는 대로 이 C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왔을 때는 중과 12%의 중과세율이 매겨집니다. 거기에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취득세에 있어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도를 할 때 겪는 케이스지만은 취득 같은 경우에 취득 단계부터 내가 좀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손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개정 세율이나 그리고 중과 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명확하게 아시고선 취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